다음은 지방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방종이 어떤 건가요? 지방종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지방 조직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입니다. 만지면 부드럽고 부드러운 질감의 주위 조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증은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표피낭종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 주변과의 윤곽이 명확하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지방종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만져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럼 지방종도 아까 표피낭종과 마찬가지로 크기가 점차 이렇게 커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방종도 경우에 따라서는 6cm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 임상 경험으로는 10cm, 20cm 이상 커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치료가 혹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절개창을 내고 그 속에 정상 조직과 지방종 사이를 박리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방종이나 표피낭종 같은 피부 종양 치료를 피부과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형외과에서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을 당시에는 피부과에서는 원래 표피낭종이나 지방종을 아주 작은 것만 다뤘고요. 나머지 이제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다 성형외과에서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크기면은 CO2 레이저로 가볍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완전 절제를 하고 박리를 통해서 뿌리까지 뽑아내고 섬세한 봉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TV에서 봤을 때 되게 막 무릎 같은 아니면 되게 큰 그런 혹들을 본 적이 많은데 그런 것도 양성 종양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양성 종양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 종양이었군요. 네, 그러면 혹시 양성 종양이 특히 잘 생기는 그런 체질들이 혹시 있나요? 유전자의 영향으로 표피낭종, 신경섬유종 등과 같은 덩어리가 양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그 외에 체질적인 영향에 의해서 양성 종양이 발생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지금 현재 미용수술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비보험 진료가 더욱더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양성 종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잘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라도 잘 감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상에서 이렇게 양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점이 있으면 네. 피부에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을 때 거울을 통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없었던 덩어리가 발생하고 그 덩어리가 한 달 이상 지속될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섬세한 봉합을 하고 한 달 뒤부터 흉터 레이저와 그리고 흉터 연고를 바르는 것을 동반하면은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법은 수술 후에 수분 드레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분 드레싱은 상처 상태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저희 성형외과에서 특수한 재질의 드레싱 제제로 잘 관리하면서 드레싱을 받는다면 상처 관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성형외과 측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피부 미용에 관심이 대부분 많고 치료를 위해서는 잘 내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은 고객님들이 피부 미용 그리고 성형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피부 양성 종양이 발생을 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빠른 시기에 조기에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오셔서 진료받는다면 나중에 흉터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피부 미용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양성 종양이 생겼을 때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우리 피부 종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피부 양성 종양에 대해서 가장 성형외과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진료 영역인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분야였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 종양이 의심이 된다면 증상과 시기를 잘 알아두셨다가 제대로 치료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몇 년 차 되셨나요? 네, 올해 16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16년 된 소감을 좀 보세요. 처음에는 의사가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픈 사람도 다 낫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아직도 제가 부족하고 할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선택한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과보다 재밌어서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재건을 하고 피부 이식을 한다든지 피부를 돌리거나 아니면 뼈를 이식하고 그런 손가락을 잇는다든지 그런 재건 수술 과정이 재밌었고 나아가서는 외모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성형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예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견적 얼마예요? 견적 좀 내줘요. 그거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많이 받는 오해나 이런 거는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쌍꺼풀만 하는 사람들이다, 콧대만 높이는 사람들이다, 돈만 밝힌다, 이런 사실 오해를 많이 받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제 주변에도 저희 선배나 후배들도 꼭 미용 수술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 고객들의 그런 피부 양성 종양처럼 그런 보험 진료도 많이 하고 고객들의 필요를 따라서 많이 사회에 봉사나 그런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하셨을 때 언제였는지. 가장 뿌듯했던 적은 제 환자 중에 사연이 있어서 가족은 있지만 고아로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네, 이제 안면 기형이 동반된 아이였는데 상안검 성형과 그리고 갈비뼈를 이용해서 코 성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괜찮아서 같이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 그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나 기뻐하는 모습이 그게 가장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어떤 의사로 좀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환자분들에게 확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의사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